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1년째 추진 중이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정책 추진의 속도 차이 때문에 전력 수급 안정 문제와 전기요금, 온실가스 배출 문제까지 현안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해일 뿐이라며 추진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입장인데요. 에너지 정책의 혼선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진짜 요즘에 보면 말 그대로 기승전, 탈원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워낙 다양하게 좀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탈원전 문제에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그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슈와 경주, 포항 지진 등의 문제를 들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원전과 석탄 발전은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올여름에도 폭염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또 요즘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 이거는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방향보다는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안으로 제시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폐쇄된 이후에 정부는 일명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전력 수급 문제나 전기요금 인상 문제, 아니면 뭐 온실가스 배출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마다 일각에서는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해명하는데 바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도 탈원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에 탈원전 정책이란 표현은 벌어지는 현상에 비해 너무 큰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건데 사실 진짜 그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뭔가 느낌이 다 폐쇄하고 맞습니다. 이제 뭐 원전 쓰지 않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지금으로 봤을 때 원전이 다 폐쇄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탈원전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불만들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디서 이런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폐쇄된 원전은 2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이렇게 2기가 폐쇄가 됐고 오래된 원전 이제 2기가 줄어들었지만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에 있고요. 신고리 4, 5기도 건설은 이제 모두 끝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이제 운영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임기 내에 총 5기의 원전이 추가되는 셈인데요. 네. 하지만 신규 원전 취소 그리고 노후 원전 조기 폐쇄가 동시에 추진된 데다가 안전 강화를 이유로 원전 이용률마저 급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원자력계의 불안을 좀 촉발시키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건설 재개가 결정된 것이 국민적인 관심을 좀 불러일으킨 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못해도 80% 후반대를 항상 유지했었거든요. 원전 이용률이. 예. 그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50%대, 심하게는 40% 후반대까지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서 한전이 3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또 전기요금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이 좀 확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올여름에 이제 전력수급 안정성 문제 그리고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이 없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 일관되게 탈원전, 그러니까 정말로 점진적인 비중 축소가 말이 되는 게 60년 동안의 장기 플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계의 반응은 좀 어떤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까지 원전은 5기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예. 하지만 원자력계에서는 최근에 이제 전력 수급 안정성, 뭐 전기요금 문제,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가 또 확대 보급을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탈원전이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이용률이 급감한 게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예. 탈원전 정책의 본격적 시행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 건설만 없을 뿐 원전의 전체적인 숫자는 유지된다라면서 이제 점진적인 6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탈원전이다라는 정부의 어떤 주장 자체가 원전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마을에 이제 아기가 새로 태어나지 않는 상황. 예. 하지만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면 뭐 산부인과나 뭐 초등학교나 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원전 산업 생태계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련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지금 원전이 숫자는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건설을 안 하게 되면 중공업이 무너지고 부품업체가 무너지고 건설이 무너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숫자만 보고 점진적이라고 주장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국가의 산업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원자력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산업의 생태계 그리고 향후의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걱정을 당연히 하고 있을 테고요. 사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탈원전 얘기를 하면 가장 처음으로 좀 논란이 됐을 당시에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오른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 하셨었거든요. 전기요금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이 줄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런 탈원전 프레임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전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당초에 정부와 한전은 연내 그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그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를 일단 한번 가동을 하면 그걸 끄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밤 시간에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전력 부하를 좀 분산시키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그 산업용 심야 전기 요금이 그 취지를 벗어났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요금 때문에 낮 시간에 쓸 전기도 밤에 쓰고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사용해서 활용해도 되는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에너지 소비 구조가 왜곡됐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문제도 탈원전 벽에 부딪혔습니다. 탈원전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적자 늪에 빠진 한전 그리고 정부가 그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서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새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계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연내 전기료, 산업용 전기료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올 여름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도 한창이었습니다. 예. 견딜 수 없는 더위에 에어컨 불가피하게 가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전기료 누진제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누진제 폐지해달라 이런 청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탈원전 프레임이 등장했는데요. 누진제 폐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원전을 줄여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누진제를 통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었지만 사실 전력 수급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상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7월 24일 역대 최초로 그 9천만 킬로와트를 넘었고 그 9,240만 킬로와트까지 전력 수요가 높았는데 이때도 전력 예비율은 7.7%, 한 700만 킬로와트 이상 전기가 남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전기요금 문제는 적자와 한전 적자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좀 인정을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쉽지 이것도 순탄치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어 선택부터 어떤 특정 프레임 그리고 현실성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뭔가 좀 처음부터 꼬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놓은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전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업부 내에서는 이게 산업 정책이든 에너지 정책이든 모든 걸 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한다라는 기승전
탈원전이라는 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한전 적자나 전기요금 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탈원전과는 무관하지만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이 더 씌워지면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원전 이용률이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점검 등으로 지난해 전체 우리나라 원전 24개 중에 10기, 그리고 올해는 원전 24개 중 13기의 가동이 동시에 멈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전 이용률은 한때 46%까지 떨어졌는데요. 다만 정부는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고 과거 그 원전의 부실 시공, 뭐 천공이 발생한다든가 그 철판에 부식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한 조치였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전 가동을 멈춘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3년에 원전 부품 납품 비리, 그리고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각각 10기, 13기의 원전이 가동 중지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뭐 산업부에서 기승전 탈원전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 프레임에서 한번 벗어나 보도록 하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도 좀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풍력이랄지 태양광이랄지. 이쪽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라는 어떤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지지부진하던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약 900메가와트로 지난해 전체 신규 설치량의 75%를 넘었고요. 풍력 발전 신규 설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청정 발전으로 지목된 태양광 풍력 발전이 때 아닌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산지를 훼손한다, 그리고 자연 환경 경관을 훼손한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인센티브를 좀 줄이고, 그리고 풍력 발전 소음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환경 평가를 강화하는 어떤 일종의 규제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옥상 태양광이나 수상 태양광 이거는 기존 부지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냐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근거 없는 어떤 루머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빛이 반사돼서 이웃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리고 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자체가 빛을 흡수를 해야 발전이 잘 되는 그렇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표면 유리도 일반 유리보다 반사율이 낮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수상 태양광의 오염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은 실리콘계로 만들어져서 그 중금속인 카드뮴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와 전선의 소량의 납이 사용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배출이 되지 않게 잘 봉해져 있고 그 나중에 이제 환경 오염이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된 제품만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조사들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듈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사전 시험 검사를 통해서 합격한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어찌 보면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박경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